안녕하세요. 깔루와 조지희입니다. 제가 오늘은 방학 때 꼭 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.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학을 12월에 진행을 했을 거고요.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방학을 많이 진행을 했을 거예요. 각 지역별로 방학하는 시기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도 언제 뭘 해야 되고 특강을 뭐 해야 되고 이런 시기적인 부분을 정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기나긴 겨울방학 또는 봄방학이 있는 학교도 있죠. 그래서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키포인트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방학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 시간입니다.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기 중에는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. 그쵸? 뭐 했죠? 공부도 했고요. 그리고 자신의 정서도 발달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번 방학에는 잠깐은 멈추셔야겠죠. 잠깐 멈춘 다음에 잠깐 돌아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현재 내 아이가 3학년이다. 그럼 이제 4학년을 앞두고 있잖아요. 그럼 지난 3학년을 어떻게 보내왔나 그 시간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,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. 방학 때 꼭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요, 바로 우리 아이 건강과 정서를 검토해보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 건강 체크가 가장 먼저죠. 방학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, 우리가 흔히 병원 투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동안 바빠서 돌보지 못했던 내 아이의 신체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. 저 역시도 뭐 첫째와 둘째 딸 아이의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 의해서 소아과도 갔었고요. 내과, 뭐 치과, 이비인후과 등등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. 별 이상은 없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요, 예방접종을 바로 체크하고 혹시 내 아이가 몸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. 특히 많은 분들이 둘째 자녀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자꾸 놓치시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특히 이 겨울방학에는 다음 새 학년 또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 아이의 예방접종 정도는 꼭 확인을 해야 할 거예요. 그리고 예비초등 같은 경우는 입학을 앞두고 있잖아요. 필수 예방접종을 했는지 체크하는 것들이 바로 필요합니다. 또 하나, 우리 아이의 스트레스 관리와 휴식이 필요해요. 내 아이가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, 그게 뭐 학업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정서적인 문제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죠. 방학을 하면 일단은 아이들은 조금 방학을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. 와, 해방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방학이야.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는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어가 아마 우리 초등학생들의 아마 가장 큰 소원이 아닐까 합니다. 그래서 숙제를 뭐 매번 없앨 수는 없고요. 그렇죠? 방학을 하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숙제를 주지 않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물론 뭐 학원도 가야 하면 미리 준비는 하긴 해야겠지만, 그래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학의 기분을 느껴보게 하는 건 어떨까 해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우리가 학습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. 학습은 우리가 생기부에서는 교과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아마 통지표 받으셨나요? 아직 종업식을 하지 않은 학교는 아마 안 받아보셨겠지만 이미 종업식이 끝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지표를 받아보셨을 거예요. 물론 뭐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뭐 매우 잘함, 잘함,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죠. 그래서 나이스에 접속하셔서 내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통지표도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꼼꼼하게 봐야 할까요? 사실은 선생님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내 아이를 평가하십니다. 어머니들 생각하고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는 내 아이가 평소에 말도 잘하고 글쓰기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쓰기 부분에서 평가에서는 아이가 좋지 않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하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글을 쓸 때 뭐 주제에 맞지 않는 글을 쓴다든지 맞춤법이 많이 틀렸다든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그래서
통지표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. 그래야 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, 잘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하겠죠.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학습적으로 또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?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요 하는 어머니들 굉장히 많으세요. 뭐냐면요, 바로 수학 심화예요. 자,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, 선행일까요? 아니에요. 선행이 아니라 자기 학년에 수학 심화가 잘 되어 있느냐, 되어 있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죠. 교과서 익힘책 수준의 문제를 아이가 완벽하게 다 풀 수 있다면 심화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제가 보기엔 조금 부족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을 보시면요, 흔히 말하는 이제 응용서 말고 심화서라는 게 있어요. 뭐 최상위 땡땡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. 최상위가 붙고 뭐 최고가 붙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려봤을 때 내 아이가 그래도 80% 이상의 정답률을 좀 보여야 되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적어도 적어도고요. 뭐 물론 그 문제를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. 물론 당연히 어렵죠. 당연히 어렵지만 그래도 선행이 아닌 자기 학년의 심화 문제집은 그래도 아이가 꼼꼼하게 한 번씩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영어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죠. 그렇죠. 영어 과목이 시작되는 학년은 3학년입니다. 그래서 엄마들은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가장 걱정을 해요. 가면은 내 아이가 여태까지 영어를 뭘 했나 싶기도 하고, 이미 뭐 영어를 많이 해왔던 친구들은 학교 영어가 너무 쉽다던데 뭐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니냐 뭐 걱정하시기도 하죠. 그런데 영어는요, 학교에 대한 이제 그런 시험 준비와는 별개로 자신의 실력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도 해요. 그래서 영어는 현재 내 아이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책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영어는 남들과 너무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. 학원 레벨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아이의 실력 그 자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내 아이가 즐겁게 보는 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현재 보는 책보다 조금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잖아요.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?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. 영어에 대한 시간을 투자해야 영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영어책을 잘 읽지 않았다면 아마 아이들의 리딩 레벨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을 거예요. 특히 초등학교 2학년, 3학년 이때가 영어 레벨이 잘 오르지 않는 시기예요. 이유가 뭐죠? 영어에 대한 노출 시간이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영어책을 읽는 그런 양도 굉장히 부족해졌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영어는 제가 보기에는 리스닝, 듣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요. 그 다음에 지평선 읽기라고 하죠. 아이 레벨에 맞는 그런 책들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많이 읽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방법은요, 아이가 좋아하는 수준의 책에서 필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골치 아픈 게 하나가 있죠. 왜 이렇게 방학 때 할 게 많죠? 학습적으로. 그렇죠? 다음 학기 예습과 수학 선행이죠. 예습과 선행의 차이는 뭐라고 할까요? 우리가 보통 한 학기를 앞서 공부하는 거는 선행이라고 부르진 않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보통 예습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한 학기 정도를 미리 하는 것들을 예습이라고 하죠. 그리고 그 이상의 진도를 나가는 것들을 뭐 선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아이의 속도에 맞춰야 되고 아이의 수준에도 맞춰야겠죠. 그래서 만약에 다음 학기 예습을 솔직히 안 해도 괜찮아요. 상관없어요. 상관없고 다만 자기 학년의 그 학기에 나와 있는 진도에는 굉장히 충실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, 좀 욕심이 많고 빠른 친구들은요, 저는 예습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? 자존심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. 이게 내 자존심에 금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 아이 성향을 잘 보시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아이라면 적어도 다음 학기 수학 진도는 이번 방학 때 미리 풀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꼭 심화까지 하진 않더라도 개념과 응용 문제까지는 풀면
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활동입니다. 바로 세 번째죠. 활동. 자, 활동은요, 보통 우리가 체험 활동 얘기를 많이 하시죠. 체험 활동 꼭 해야 하나요? 체험 활동에 뭐가 있나요? 너무너무 궁금해 하십니다. 꼭 이렇게 우리가 10,000원 뭐 내고 딸기를 따러 간다든지, 또 무슨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뭐 고구마를 캔다든지, 꼭 이렇게 농사 활동 같은 것들을 꼭 체험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. 다양한 체험 활동이 있죠. 뭐 봉사 활동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역사 체험도 있고요. 그냥 문화 체험도 있을 수 있죠.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체험 활동은요, 바로 내 아이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해보는 것이에요. 여태까지 내 아이가 혹시 등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, 뭐 이번 방학 때에는 뭐 낮은 산도 좋아요. 그래서 한번 등산을 해서 정상까지 올라가 보는 경험을 새롭게 해본다든지, 여태까지 말을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친구에게는 말을 한번 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, 또는 수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, 또는 물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, 또 요번에 겨울이죠. 겨울이니까 스케이트나 또는 스키를 한번 경험해 보게 한다든지, 이렇게 아이가 해보지 않은 분야에 스스로 몸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도전을 해보면 아이들에게 굉장한 성취감을 가지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, 4학년 친구들은요, 역사 체험을 전 추천드려요. 꼭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던가 돈을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다니는 게 전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순으로 박물관을 다녀봐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이죠. 방학 때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좋으니까 만약에 딱 하나만 하라고 한다면 저는 여행을 다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행은요,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, 내 아이가 보는 이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. 꼭 뭐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좋아요. 꼭 유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. 우리 집 근처도 좋고요. 뭔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아이와 함께 계획해서 여행을 해본다면 아이들에게는 아마 멋진 추억이 될 수 있고요. 이것은 또한 어떤 기획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기획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정하는 일들인데, 이거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행에 갈 때 부모 주도 여행이 아니라 누가 주도해야 되죠? 아이가 한번 주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저학년의 경우에는 모든 여행의 계획을 아이 스스로 짤 수가 없죠.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요, 시간을 좀 주어줘요. 예를 들어서 뭐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의 자유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, 또는 어느 곳에 여행 갔을 때 그 시간 동안에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좀 물어보기도 하죠. 그래서 그때 같이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, 그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낼지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.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여행 계획에 참여를 했을 때에는요,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행에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해요.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제가 크게 3가지 알려드렸죠? 잊지 않으셨죠? 건강과 정서를 돌본다. 그 다음에 학습을 체크하고 계획한다. 그 다음에 활동을 한다. 이 바로 3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뭐 해야 되지? 뭘 하면 좋을까? 이렇게 고민할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. 바로 EBS 방학생활입니다. 나 진짜 뭐 할지 모르겠어요 할 때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안에는요, 아이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체험 활동도 많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어머니께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배울 수 있고요. 이 장면을 보고 아이가 스스로 따라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. 또한 사회적인 부분에서는요, 교과에도 도움이 되는 항목도 반드시 있으니까 저는 교육방송은 시간이 되시면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왕이면 책과 함께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. 이번 방학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